자, 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니저님, 오늘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고서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기술 발전이 많이 됐구나. 그러니까요. 그거 느끼면서 누리호가 이제 지구 뚫고 올라간 만큼 네.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 지구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증시도 그렇죠. 요즘에 네, 막 맞아요. 소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누리호 발사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하거든요. 오늘 장에선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외에서도 사실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렇죠. 내일장은 재료 소멸로 보세요? 아니면 사실 어제 이창호 매니저님께서는 전혀 좀 다른 뷰로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올랐을 것 같으면 원래 지난번에 이미 좀 올랐어야 되는데 네. 한 번 좀 연기됐던 것도 맞아요. 있었고 예. 이제 그 이후의 일정을 본다면 이제 우주 관련 섹터들은 단기 종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보신다면 진짜로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은 네. 이제 우상향으로 해서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테마성 종목들보다 우주 관련해서 진짜 이제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걸로 보여지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내일 이벤트매도 나타나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게 6G를 하려면 네. 위성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성 발사체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이 나중에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판단하시면은 우주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뷰도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화면을 이렇게 또 저희 어렵게 구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사하는 모습인데 와, 이렇게 쫙 날아가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쭉 단계별로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단계를 진짜 멋있던데 저거.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는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선 접근이 아직도 유효하겠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5거래일 동안 기관이 과연 사고 판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새로운 종목, FNF. 그렇죠. 지난주하고 조금 달라진 게 좀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여기에 LG화학이랑 삼성 맞아요. SDI가 SK.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진짜 2차 전지랑 화학 쪽을 계속 담는구나 그쵸. 이거였는데 네. 사실 오늘도 LG화학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제 5거래 동안 들어왔던 게 FNF가 있어서 FNF 넣어놨는데 FNF 하게 되면 그 MLB라는 브랜드 아세요 혹시? 네네. 모자 브랜드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엔 약간 골프웨어 같은 스타일도 런칭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FNF가 그 MLB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라이센스 갖고 있는 게 중국 쪽 사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FNF가 원래 작년까지 좋았었고 올 초까지 좋았던 이유가 중국에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는데 최근 주가가 내려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중국의 봉쇄 영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봉쇄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하반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이 다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주가가 빠질 만한 모멘텀이 좀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의료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우려주가 약하고 한국도 우려주 약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얘기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소비 둔화는 의료 업종에도 악재가 돼서 그러한 키워드가 좀 사라지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도 이제 좀 하향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진다면 FNF가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잠잠해질 거고 회복이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좀 사모을 수 있는 종목 FNF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조선주 얘기를 장중에 많이 하고 오셨겠지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선주 사실 인플레이션의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압력 때문에 주가는 참 못 갔잖아요. 물론 실적도 좀 안 나오긴 했고 근데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까? 근데 원래 조선주들은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2, 3년 뒤나 돼야 이제 실적이 찍힐 건데 결국은 실적이 찍히기보다 지금처럼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카타르 쪽에서도 계속 이제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이 드디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국을 제치고 제자리로 제자리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올라가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오늘 IT를 보게 되면 IT로의 수급이 너무 안 들어와요. 맞아요. 수요가 없더라고요. 네, 수요가 진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뭔가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는 쏠려야 되겠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우려가 많이 없고 계속 수주가 쌓여져 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수주 공시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게 오늘 선택된 게 조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강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선주들이 강했는데 네. 수급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사봐도 늦지 않은 거네요, 조선주? 그렇죠. 다만 이제 저는 조선주 대형주들보다 네. 저는 계속 조선 기자재를 기자재 쪽, 많이 HSD 관심하기 때문에 엔진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종목들은 네. 지금도 분할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 다만 이제 네. 한 번에 사시면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한 번에 들어가면 그쵸. 네. 들어가자마자 손실 보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분할로 들어가 보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조선 대형주들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관심이 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 이건 그렇죠. 덴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 달이었죠? 네. 저번 달에도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맞아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제가 네. 덴티움을 말씀드렸던 관점이 뭐였냐면 수출이 통계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예. 매월 11일, 21일, 그다음에 매월 1일 날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일 같은 경우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나타나고요. 21일 같은 경우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이 잠정치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실적 추정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데이터 분석만 잘하고 데이터 추정만 잘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미리 알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그 제가 지난달에 덴티움도 22년도에 임플란트 5월달 최대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로 최대 수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덴티움도 올라가고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갔는데 오늘 발표된 거를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와 전월 대비를 봤을 때도 네. 지금 5월 달보다도 더 수출이 잘 된 게 임플란트입니다. 와, 사실은 대단하네요. 임플란트가 원래 10일까지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너무 잘 나가서 5월 달보다는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싶어서 종목이 좀 내려갔었는데 오늘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5월 달에 20일까지 잠정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하면 6월 달이 22년도에 최대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4월 달 증가했고 5월 달 증가했고 6월 달 증가하니까 네. 결국 2분기가 좋을 1분기보다 것이다. 좋을 수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필수 소비재들에서 되게 맞아요.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도 무겁다라고 해서 피하시기보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덴티움이 네. 오늘 22년도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봤을 땐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그것도 눌리면 눌리면. 네, 눌리면 아직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덴티움 말고도 오스테 임플란트도 사실 좀 환기 종목이라서 좀 우려스럽게 하지만 약간 찝찝하죠. 네, 찝찝한데 네. 종목만 보게 되면 종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하나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네, 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임플란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디오라는 게 있고 네. 덴티움이 있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기업이요? 네. 그렇죠. 기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들마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송파구고요. 정치권입니까? 네, 송파구 쪽인 거고 그다음에 디오 같은 경우는 부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덴티움은 수원입니다. 네. 그건 이 지역에서의 수출도 봐야 되는데 그 기업이 거기 지역에 그렇죠. 있나요?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디오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이유가 4월 달에 너무 안 좋았고요. 네. 그 덴티움은 잘 갔죠. 근데 덴티움은 뜯어보고 나니까 5월 달 수출이 생각보다는 4월 대비보다는 저조했어요. 그렇다니 실적은 좋긴 좋을 건데 4월 대비는 저조했고 이때 5월 달도 잘 나갔던 게 오스테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덴티움을 세게 나갔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오스테 임플란트 못 건드리니까 결국 덴티움을 산 것 같고 실적이 사실 잘 나온 거는 오스테 오스템이네요. 임플란트가 더 잘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찝찝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임플란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스테 임플란트 다시 한 번 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진짜 속속 들여서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판 정리가 됐는데 이제 매도에서는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LG 디스플레이?
네, 이것부터 뭘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 패널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자막에 나가는 걸 보게 되면 바닥이 안 보이는 TV 패널값이라고 하는데 네. 장 마감 후에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면 네. 패널 값이 지금 코스트 가격보다 내려가고 있다. 결국은 지금 뭐 생산가보다 더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워낙에 안 좋아서 네. 업황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당분간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패널 가격이 돌아설 때까지는 네.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 안에서 지금 유일하게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패널 값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조금 보류를 하자라고 의견 주셨고, 저는 지네어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예. 지네어 사실 리오프닝 얘기가 우리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제가 쭉 봤더니 한 올해 초부터 네, 그렇죠, 나왔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항공주가 막 잘 가다가 갑자기 유가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유가가 가장 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항공주들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뭐 가격대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항공료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고객들한테 전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봤을 때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나라 비행기가 다 풀린 것도 아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항공주들 보게 되면 미국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좀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네. 지금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뭔가 더 풀려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어쨌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니까 유가 추이를 보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뭔가 좀 리오프닝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리오프닝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끼시는 거 보니까 방송 끝나고 또 방송 그 밖에 방송에서 말씀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다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공개 방송 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방송에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 네. 관련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예. 정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정 기술까지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오늘 사실 장 끝난 다음에 네. 원전 관련 종목이 시간에 다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탈원전에 대한 원전 다시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한전기술은 조금 다른 게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무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한전기술에 대한 블록딜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이 다 해소가 돼야 그다음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좀 재무적인 뭔가 좀 수급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종목들은 일단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으니까 네네. 이 종목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보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사실 시장이요. 조그마한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맞아요, 하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올 때는 너무 맞지 말고 조금 피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거래일 동안 기관의 수급 흐름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해오셨을까 궁금한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동성화인텍.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조선 기자재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사실 이 LNG 관련해서 본행제 관련 종목들 한국카본하고 동서화인텍이 둘 다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카본도 지금 수급이 워낙 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 종목은 좀만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동성화인텍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가 정말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이게 2000 어떤 금액이냐면요.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럼 26억이에요. 26억. 근데 시가총액이 동성화인텍이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엄청난 지금 네, 매수세가 네, 들어왔다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급적 봤을 때 연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대량 매수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자재 쪽은 한국 카본을 많이 맞아요, 봤었고 맞아요. 동성화인텍은 대장이라기보다는 후발로 후발 많이 주자로 봤죠? 많이 맞습니다. 봤었는데 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네, 이 종목도 한국카본하고
한국카본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투자 본행제 포인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한국카본하고 동성화한테 두 군데에서 나눠서 양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본행제 전문 제조 기업이고 역시 똑같이 이제 현대 쪽이랑 이제 삼성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주가 나타나게 되면 한국카본과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에 있는데요. 새롭게 지금 들어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계 최초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 고만간에 대해서 연료 탱크에 납품했다. 이쪽은 원래 들어오고 있지 않았던 시적인데 네. 지금 본행제 이외에 연료 탱크에 대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매출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쪽 자체가 본행제 쪽에 대한 리스크가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사실 캐파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규 수주를 많이 받아간다 하더라도 매출 인식이 다 늦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사업에 대해서 뭔가 매출이 찍히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대랑 삼성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수주가 사실 없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카본이 새롭게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한국카본에 따른 얘기는 동성화인텍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수주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늘 상업펀드가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들어갔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나올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조양에 대한 이슈 그 수주권은 그냥 설인 거죠? 팩트는 아니고. 그렇죠. 기대감인 한국카본은 거죠? 이제 수주가 나왔으니까 그 네. 팩트인데 아. 동성화인텍도 결국에 갈 한국카본처럼 것이다. 양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지금 흐름 그동안에 어땠었는지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동성화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박스가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 어지러워서 이거를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요. 월봉도 어지러워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간 게 없고 계속 위아래 박스를 그리는 게 동성화인텍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카본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인데 동성화인텍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가 이번에 오늘 좀 세게 올라옵니다. 그 전에 거의 한 달 정도 올라갔던 거를 오늘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슈 중에서 사모펀드가 오늘 강력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의 거의 뭐 10%나 거의 해당됐어. 10% 아니죠. 뭐 0.2% 이상 되는 뭐 26억 정도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적 봤을 때, 그 차트적 봤을 때도 거래량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아래자리에 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그 강력한 이제 매수세에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거는 기자재 관련 이슈는 아닌데 오늘 사실 시장이 어제 오늘 기관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굳이 부품이나 기자재 단을 따지자면 자동차 관련해서 완성차도 수급이 들어오고 또 부품주들도 괜찮았는데 굳이 기자재 쪽을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완성차가 올라간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밀렸던 이슈도 그쵸.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수요 둔화가 되고 있느냐, 그건 또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시장에서 IT 쪽으로의 수급이 지금 수요 둔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오늘 선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를 유도했거든요. 그렇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 IT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수급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동차 완성차들보다도 뭔가 변동폭을 본다면 뭔가 지금 본행제 쪽이나 조선 기자재들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성강밴드나 태강도 거의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선 기자재들은 돌아가면서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실적에 대한 아직 우려가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올해 안에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말씀들은 다들 아끼시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시점이 내년이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럼 이 아무리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 랠리가 이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게 박스를 계속 그리고 있는 이유가 몇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박스를 계속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캐파가 제가 거의 꽉 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수주를 아무리 받아도 매출 인식이 바로 더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후에 나올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쌓이는 거고 수주가 모멘텀이 쌓이지만 매출 인식이 되는 거는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 쪽보다는 기자재가 실적 인식은 빨리 되는 게 얘네들은 보통 수주받게 되면 1년 뒤에 매출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올해부터고 느려봐야 내년 초부터 이제 실적이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다 올라온 다음에 잡게 되면 분명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캐파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캐파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10,000원대와 13,000원대에서의 박스를 그리고 있는 게 동성 화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카본이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게 대우조선 해양에서 새로운 컨셉에 대한 거를 모멘텀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수주를, 그렇죠. 네.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매출 인식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맞아요. 한국카본은. 동성화이텍은 아직 그게 수주 모멘텀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카본이 받아갔는데 그걸 동성화이텍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동성화이텍도 이번에 박스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나온 다음에 잡게 되면 아마 기대감에 뭔가 먼저 아는 기관이 있다면 미리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거를 뚫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확인하고 사려면 늦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네. 아래짜리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확실하게 지지된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손절 라인만 잘 지키고 보신다면 지금 조선기자재가 우리 포트에서 완전 중심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성광밴드나 피팅 관련 종목들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정고점까지는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수급도 들어왔겠다. 네. 약간 이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온 오늘 동성 화이텍에서 체크해봤는데,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참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우면서 어느 정도 기간 봐야 되는지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인 11,5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은 13,000원인데 만약에라도 목표가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수주 공급치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잘 지키셔야 되겠는 게 아래자리 10,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흐름이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에 대한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서 물론 개인 판단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내일 장은 또 어떨지 좀 이슈를 좀 말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밤에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주택 판매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경기 둔화로 가는 거냐 아니면 주택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가가 내려가게 돼서 나중에는 CPI가 낮게 될 거다. 이렇게 이슈가 될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로레타 웨스터 연설이 있는데 연은 총재 연설이고 75bp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발언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내일도 어제와 오늘처럼 외국인의 파생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